최대 공약수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먼저 최대 공약수의 뜻을 잠깐 생각해 보면, 최대 공약수는 적어도 두 개의 숫자가 있어야 되겠지? 두 수에서 공통인 약수를 찾아서 그 중에 최대, 가장 큰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다. 복습 잠깐 해보자.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뭐다? 최대 공약수 약수는 공약수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수 구할 때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수의 약수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아무튼 요건 그렇고, 여기서 배울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활용은 실생활과 관련이 깊어. 실생활 문제를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냐면, 먼저 문제 자체에 가능한 한 많은, 아니면 최대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이제 최대라는 의미고, 똑같이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이 약수야. 그리고 똑같다. 공통됐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공통인 약수, 공약수의 의미야. 그럼 요런 문장이 들어가면 요거는 최대 공약수 이용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른쪽 잠깐 보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을 놓을 건데 물건 사이 간격이 최대가 된대. 자,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을 놓을 때 간격이 최대다. 직사각형 하나 그려보자.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때 둘레의 일정한 간격이니까 둘레는 가로도 봐야 되고 세로도 봐야 되지. 그럼 둘레도 일정한 간격,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세로도 똑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야. 우선은 간격의 전체 둘레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야 되겠지. 나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똑같이 나눈다. 그 말은 약수를 이용해야 되겠다. 또 가로도 같은 간격이고 세로도 같은 간격이니까 같은 간격, 공통된 약수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간격이 최대다. 간격이 최대다. 그럼 공통된 약수 중에서 최대인 약수를 찾아야겠구나.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문제 푸는 거는 이따 밑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 볼게. 그래서 활용 문제 예시로는 뭐가 있냐? 두 종류 이상의 물건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준다.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준다. 그치? 최대 똑같이 나눈다. 공약수. 직사각형을 가능한 큰 정사각형으로 똑같이 나눈다. 가로도 세로도 똑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공약수에다가 가능한 크다. 최대 공약수. 이런 식의 문제들이고 직접 봐야 알 것 같아. 밑에 개념 콕콕 볼게. 공책 A권, 연필 B자루를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를 뭐라고 할까? A도 나눠줄 수 있고 B도 나눠줄 수 있는 거 최대 공약수다. 그래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최대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학생 수.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공책이 12권이 있었고 연필이 18자루가 있었어. 그럼 똑같이 나눠줄 때 최대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냐? 자, 10이랑 18을 나눠야 되겠지. 똑같이 나눌 때. 그러면 2로 나눌 수 있지? 2, 6, 12, 2, 9, 18. 또 3으로도 나눠지지? 3, 2, 6, 3, 3, 9.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3이 바로 최대 공약수잖아. 그치? 최대 공약수 6이야. 이 6이 뭐라고? 학생 수야. 최대로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 최대로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 자, 그럼 학생 6명에게 공책은 한 명당 몇 권씩 나눠줄 수 있지? 2권. 그 다음에 학생 6명에게 연필은 한 명당 몇 자루 나눠줄 수 있지? 3자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2번 문제 보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A, B, C인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 어떻게 생겼냐면 그려볼게. 입체도형이잖아. 사각기둥처럼 생긴 거야. 그런데 밑면이 직사각형인 거지. 요렇게 그러면 여기 가로가 A, 세로가 B, 높이가 C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지금 이 직육면체를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채우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한번 그려볼게. 잘 봐봐. 정육면체 이런 식의 정육면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럼 이 정육면체의 가로도 A를 나눌 수 있지. 정육면체의 세로도 B를 나눌 수 있지. 왜냐면 가득 채워야 되니까. 자, 높이도 요 C를 나눌 수 있지. 즉,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는 뭐다? 직육면체 A, B, C의 공약수다. 그치? 정육면체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요 A, B, C를 다 동시에 나눌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정육면체니까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다? A, B, C의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보자. 사탕 12개, 초콜릿 18개, 사탕 12개, 초콜릿 18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준다. 자, 가능한 한 많은 무슨 뜻? 최대. 똑같이 나눈다. 뭐야? 공약수. 남김없이라는 표현도 중요해. 남는 게 없이 똑같이 다 나누어 떨어진다. 1번 사탕 12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 우선은 사탕 12개는 나누어 떨어지려면 사탕의 약수, 사탕 12개의 약수 생각해야 되겠지? 1명, 2명, 3명, 4명 요렇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초콜릿 18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은 18의 약수겠지? 그러면 1, 2, 4, 1명, 2명, 3명 그 다음에 6명, 그치? 6, 3, 18, 2, 9, 18, 7 곱하기 18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사탕 12개랑 초콜릿 18개를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는 12와 18의 뭐다? 공약수다. 12와 18의 공약수 표현해보자. 찾아보자. 여기 1명, 그치? 2명, 3명, 6명 이렇게 있네. 그래서 공약수는 1명, 2명, 3명, 6명. 이때 사탕 12개랑 초콜릿 18개를 나눠줄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 수는 뭐야? 그치, 12와 18의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 6. 따라서 여기는 6명.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이제 한 장 넘겨가지고 옆쪽에 대표 유형 5번을 먼저 같이 풀어볼게. 동물원에서 조련사가 사과 42개, 오렌지 72개를 가능한 많은 원숭이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준다. 가능한 많은이 뭐다? 최대.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준다. 뭐다? 공약수다. 최대 몇 마리의 원숭이에게 나누어줄 수 있나? 그러면 42와 72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 찾아보면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어떻게 구할까? 42와 72를 동시에 나눠줘 보자. 그러면 2로 나눌 수 있지? 21, 2, 3은 6, 2, 6, 12. 또 3으로 나눠지지. 3, 7에 21, 12. 그 다음에 7과 12가 서로 소지? 그러면 나누는 것은 끝난 거지. 이때 요 최대 공약수가 뭐다? 최대한 많은 원숭이 수다. 그래서 바로 2 곱하기 3, 요게 바로 최대 공약수고, 이 최대 공약수가 의미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원숭이. 가능한 많은 원숭이 몇 마리? 최대 6마리에게 나눠줄 수 있다. 6마리 원숭이. 그러면 요 7이 무슨 뜻이야? 6마리 원숭이에게 이게 사과였지. 사과를 한 마리당 사과 7개씩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렌지가 72개였지. 원숭이 한 마리당 오렌지 12개씩 줄 수 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6이랑 7 곱하면 봐봐. 6, 7에 40이지. 그치? 자, 6 곱하기 12는 70이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럼 5-1번 문제 먼저 풀어봐봐. 5-1번 문제 다 풀고 나서 대표 유형 6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165cm, 세로는
9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는데 이 벽에 가능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인다. 우선 가능한 큰 무슨 뜻? 최대. 정사각형 모양. 정사각형이면 가로랑 세로를 똑같이 나누는 거지. 똑같이 나눈다. 똑같이 나눈다. 그럼 똑같이 나눈다는 무슨 뜻? 공약수다. 즉 다시 말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공약수를 찾으면 그게 바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되겠지. 90과 165, 90, 165.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5 있지, 5. 5, 5일은 5, 5, 8에 40. 자, 5, 35, 5, 35. 3으로도 나눠지지? 3, 6, 18, 11. 그 다음 6과 11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무슨 관계? 서로소. 그러면 여기 최대 공약수 5 곱하기 3을 하면 얼마? 15. 이게 무슨 뜻이다? 최대 공약수는 가장 큰, 가능한 한 가장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다. 한 변의 길이. 얼마? 15. 그러면 여기 6이 무슨 뜻이야? 6은 90이 뭐였지? 90은 세로의 길이야, 세로. 그러면 세로에는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간다? 6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로의 길이 그림을 보면 90cm잖아? 여기 15cm씩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러면 총 여기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요 세로 90cm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15cm로 총 6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165cm는 가로였지? 가로에는 정사각형 몇 개 넣는다? 11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로도 165cm를 15cm씩 11등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등분이라고 쓸까? 6등분, 11등분 가로를. 그러면 전체에 여기 들어가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일까? 세로에는 정사각형이 6개 들어간다 그랬지. 가로에는 정사각형이 11개 들어간다 그랬지. 11개. 그래서 11개랑 6개를 곱해서 정사각형은 몇 개? 66개의 정사각형을 채울 수가 있다. 한 변의 길이가 15cm라면 한 변의 길이가 15cm일 때 요 안에 정사각형을 몇 개 채운다? 66개 채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 우선은 구하려고 하는 것은 타일의 한 변의 길이니까 그냥 15cm인 거지. 옆에 6-1, 6-2번 문제도 한번 잘 풀어봐. 대표 유형 7번도 같이 보자. 오른쪽 그림같이 가로가 210m, 세로가 13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거야. 근데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간격 구하는 문제. 나무를 적게 심어야 돼. 그러면 간격은 어때야 돼? 요 간격은 최대한 넓어야겠지. 최대한 넓게 심어야 나무를 조금 심겠지. 그러면 간격이라는 거는 요 세로와 요 가로를 똑같이 나누는 거지. 똑같이 나눈다. 그 말은 가로와 세로의 공약수다. 그래서 간격을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의 공약수를 구해야 돼. 간격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의 공약수. 왜냐면 간격이 가로와 세로를 똑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공약수 어떻게 구해? 210과 135를 5, 4, 20, 5, 20. 이게 5, 2, 10이지? 5, 20, 5, 7에 35. 또 3으로 나눠줄 수 있다. 3, 3일은 3, 3, 42. 3, 9, 27. 그 다음에 14랑 9는 서로소지? 서로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서 끝. 그럼 여기 최대 공약수가 뭘 의미한다? 가로와 세로의 가장 큰 간격을 의미하지. 간격. 여기 15. 15가 의미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를 똑같이 나눈 최대한의 간격. 15m고 최대의 간격을 의미해. 최대의 간격. 그러니까 210m. 가로를 15m씩 나누면 14등분이 된다는 거지. 세로 135m를 15m로 나누면 9등분이 된다는 거지. 그럼 간격은 일단 15m야. 그래서 간격은 15m. 참고로 그러면 나무가
간격이 15m일 때 나무는 몇 그루를 심게 되는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 여기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냥 한번 보기만 해봐. 나중에 이해해도 괜찮아. 이렇게 직사각형의 땅이 있었잖아. 근데 간격이 15m잖아. 그러면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15m라는 거지. 15m, 요렇게도 15m. 여기 세로도 15m. 이런 식으로 15m씩 나눈다는 얘기거든. 그럼 나무를 어떻게 심는 거야? 나무는 요 간격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무를 심게 되지. 그치? 여기 나무 이렇게 심지. 그럼 전체 나무는 몇 그루를 심을까 생각을 해볼게. 숫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작게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었는데 여기를 3등분을 한대. 3등분. 그러면 이렇게 3등분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양 끝을 제외하면 나무를 몇 그루 심는 거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3등분을 하면 나무를 2그루를 심게 되는 거지. 2그루. 그치? 그러면 지금 요 문제에서는 가로가 210m였고 14등분에 14등분. 14등분을 하면 여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심게 될까? 14등분을 하면. 3등분 했을 때 양 끝 제외하고 2그루 심었어. 그럼 14등분을 하면 양 끝을 제외하면 몇 그루? 가로에 13그루를 심게 되겠지. 가로 13그루,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3그루를 심게 되지. 양 끝을 제외하면. 자, 이번에는 그럼 세로. 세로는 9등분이야. 9등분. 9등분. 9등분이면 양 끝 제외하면 몇 그루 심는 거야? 몇 그루? 8그루 심는 거지. 여기도 양 끝을 제외하면 세로에 몇 그루 심어? 9등분 했으니까 8그루 심지. 그럼 밑에 거 잠깐 지워볼게. 여기 지워가지고. 그러면 가로 13그루, 13그루, 8그루, 8그루 심었지. 그 다음에 요 꼭지점들 있지? 여기 몇 그루 심게 돼? 총 4그루. 요걸 다 더하면 전체 둘레에 심는 나무의 수가 돼. 더해보자. 13, 13, 26 더하기 16 더하기 4는 요게 20이지? 그럼 46그루. 그래서 간격을 최대로 했을 때 심는 나무의 그루 수가 46그루다라는 거야.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고 지금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이해하면 되니까 일단 적어놔. 그 다음 7-1번 문제 풀고 이제 대표 유형 8번 보자. 어떤 자연수로 64를 나누면 1이 남고 어떤 자연수로 이게 이제 어떤 자연수로 86을 나누면 2가 남는다. 이와 같은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요 수가 64가 있어. 64. 이렇게 64가 요만큼 있어. 근데 어떤 자연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눈다는 거는 등분을 한다는 거지. 똑같은 크기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나눴어. 어떤 자연수로 이렇게 나눴어. 나누고 났더니 마지막에 요만큼 1이 남았어. 1이. 그러면 요것들이 다 지금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할게. 자, 어떤 수 네모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1이 남았네. 그러면 1만 없었다면 여기 1이 없었으면 이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64에서 1을 뺐다고 생각하면 63이잖아. 63은 이 어떤 수로 나누면 어땠을까? 남는 거 하나 없이 딱 나누어 떨어졌겠지. 즉, 이 어떤 수는 63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잖아. 그럼 어떤 자연수는 63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63의 약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번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 86을 어떤 자연수로 86을 나누래. 자 86도 이렇게 있을 거야. 이게 86이라고 해볼게. 어떤 자연수로 나눈대. 앞에 있던 이 어떤 자연수랑 똑같은 수니까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치? 어떤 자연수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 나눴더니 2가 남는데. 여기에 이렇게 2가 남았어. 여기까지는 다 어떤 자연수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86에서 요 2만 없다면 그럼 2를 빼버리자. 2를 빼면 어떻게 돼? 요만큼이 86에서 2를 빼서 84겠지.
84는 어떻게 되겠어?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이제는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겠지. 즉, 어떤 자연수는 8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지. 어떤 자연수는 84의 뭐다? 약수다. 즉, 어떤 자연수는 63의 약수면서 어떤 자연수는 84의 약수래. 그럼 어떤 자연수는 뭐야? 63과 84의 공약수지, 공약수.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네모라고 할게, 네모. 네모는 뭐야? 63과 84의 뭐다? 공약수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고르래.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지? 63과 84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문제야. 가장 큰 수 63과 84의 최대 공약수. 그럼 최대 공약수 찾으면 되겠지. 63과 84의 최대 공약수 구해보자. 63과 84. 요거 3으로 나눌 수 있지. 3, 21, 3, 2, 6, 3, 8에 24. 또 나눌 수 있지. 7로 7, 3, 21, 7, 4, 28. 이제 3과 4는 서로 소니까 더 나눌 수 없고 따라서 답은 21이 되겠다. 답은 21이다. 어떤 자연수는 21. 이제 옆에 8-1, 8-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혹시 8-2번을 풀다가 지금 76을 어떤 자연수로 76을 나누면 이번에 5가 부족하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알려줄게. 이 전체가 76이야. 그럼 어떤 자연수로 나눌 거야? 이제 나눌 거야. 근데 잘 나누다가 5가 부족해. 5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뭘까? 요만큼까지 어떤 자연수가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때 요만큼이 5가 부족하다는 얘기야.